투자의 아이디어 2탄입니다. 투자 아이디어 2탄이고요. 첫 번째는 수출 폭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효과가 증설 모멘텀이고요. 세 번째는 엔터주의 숨은 수혜주, 네 번째는 원자재 가격 폭등의 수혜주입니다. 첫 번째 수출 폭증은 삼양식품하고 현대로템입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국내 라면 수출의 60% 이상을 50% 이상을 담당을 하고요. 라면의 해외 매출 삼양식품 자체 내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 68%에 해당할 정도로 완전한 수출 기업입니다. 근데 삼양식품이 작년에도 중국에서 작년 말에도 중국 수출이 약 27%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출을 기대하는 거는 무슬림입니다. 무슬림. 이 무슬림과 소위 말하는 무슬림이 종교적인 인구로 치면 크리스찬 1위, 2위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이슬람 관련돼서 음식을 팔려면 할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을 포함해서 약 30개 넘는 할랄 인증을 받았고요. 중동, 유럽, 중동의 아랍에미리트를 기점으로 중동에서 올해만 500억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슬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슬람 인구가 2배, 이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가 크리스찬에 이어 2위인데 이슬람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인구가 중동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의 인도네시아에서 이 이슬람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거를 삼양식품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이 할랄 인증도 받았고 그래서 새로운 신규 이 무슬림이라는 신규 수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잘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미국의 수출 모멘텀인데 미국의 지금 비싼 미국에서 그 탑티어인 농심이라든지 일본의 니신푸드가 특히 일본의 니신푸드가 1분 미만의 저가 라면을 팔고 있다면 농심과 이 삼양식품 2불 이상의 고가 라면을 잘 팔고 있고 미국에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무슬림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 중국은 기본 덤에 그래서 수출 폭증을 삼양식품은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양식품의 미량의 작년에 50% 넘는 캐파 증설한 게 올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고 미량 공장이 연간 6억 개 라면을 생산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가장 리스크로 주목됐던 불닭볶음면의 높은 매출 의존도가 80%대에서 50%대까지 낮아지면서 다양한 식품군이 확대되고 있고 삼양식품 또한 냉동식품, 냉동 가공식품, 뭐 너비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갈비 소위 말하는 그 냉동식품 갈비 관련된 뭐 냉동식품이라든지 떡갈비라든지 이런 냉동식품에 대한 매출이 400억까지 올라오면서 제품군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K2 전차 폴란드 1차분이 완료됐고 2차분이 국내에서 350대 폴란드 현지 생산 500대에서 한 850대가 20조 규모인데 신규로 2차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지연되었던 노르웨이 K2 전차 관련돼서도 지금 노르웨이 K2 전차 올해 상반기 안에 발표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규모고 그 다음에 이미 철도사업부가 7조 수주를 받았는데 철도사업부의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안정적인 캐시카우 철도사업부 외에 방산사업부의 영업 마진율이 현재 한 6%대에서 내년에 10%대까지 마진율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타이 전차 같은 경우도 최근에 1170억 가까이 수주를 받으면서 수주가 꾸준히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수효과 증설인데요. 드디어 롯데케미칼에 인수됐고요.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 내년에 9만 톤 정도 2025년까지 9만 톤 전체 캐파가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유럽, 북미, 유럽의 스페인이죠. 이런 캐파가 연평균 50% 이상씩 증가할 거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롯데케미칼의 인수효과가 올해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증설효과 관련돼서는 말레이시아가 가장 그 전력의 100%를 수력으로 하고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5분의 1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전력비가 2분의 1 정도 수준이라 전력비와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원가 구조 개선을 예상하고 있어서 말레이시아 지금 3공장, 4공장이 풀 가동 중이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캐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엄청나게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로 보고 있고 매출과 이익이 올해 1조대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40% 증가를 예상하고 있어서 동박 관련된 업체 중에 화학이 낀 SKC보다는 순수 동박업체 일진머티리얼즈가 롯데케미칼 인수 효과를 최대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엔터즈의 숨은 수혜주, 디어유를 보고 있는데 펜 플랫폼 업체입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뭐 하이브의 자체 플랫폼, YG의 플랫폼을 제외한 버블이란 플랫폼이 소위 말하는 요새 핫한 뭐 아이브라든지 다양한 엔터 기획사의 그 150만 장 이상 그 아이브를 포함한 아티스트의 다양한 음반 판매 50만 장 이상의 몬스터 X, 뭐 아이브, 다양한 그 아티스트의 팬 플랫폼이 이 버블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아티스트죠. 스트레이키즈. 스트레이키즈랑 NCT 드림. 300만 장 이상 파는 스트레이키즈랑 NCT 드림의 2023년 상반기에 일본 뭐 돔투어라든지 다양한 해외 콘서트가 최소한 구독자를 이 버블이란 플랫폼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5만 이상을 구독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도 매출과 이익단에서 5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효과인데요. 풍산입니다. 구리 가격이 작년에 7,000불 언더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9,000불 이상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LME 구리 가격은 계속적으로 네이버에 검색이 가능하고요. LME 구리 가격이 회복되고 있고 구리 가격이 그렇게 쉽게 작년처럼 7,000불 때까지는 절대 빠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관련된 합금 제품을 만드는 풍산이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구리 가격은 상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이 소위 말하는 이 현대 로템이라든지 LIG 넥슨이라든지 이런 K2 전차 관련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 방산 관련된 제품이 해외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풍산의 탄약은 풍산도 방산사업부 탄약을 파는데요. 이 탄약에 대한 매출이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수혜와 탄약 이 매출 증가에 동시 수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풍산은 지금 최고점 대비로는 반토막 난 가격으로 최근에 바닥권에서 50%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의 다른 수혜주보다 전혀 부각을 받지 못한 저평가라기보다 전혀 가치를 부각받지 못한 앞으로 상대적인 가치가 부각돼야 될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LME 구리 가격 상승과 이 탄약 수출 증가에 대한 수혜를 동시에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의 숨은 수혜주로 풍산을 지켜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